라테나 공화국은 원래 활기찬 나라였다. 작지만 공업과 무역으로 먹고 사는 국가였고 도시를 채우던 공장들의 굴뚝은 늘 연기를 뿜었다. 사람들은 적어도 내일은 오늘보다 나을 것이다라는 믿음을 갖고 일했다. 그러나 그 믿음이 무너지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다. 세상은 늘 천천히 바뀌는 듯 보이지만 사실은 어느 순간 갑자기 휘어진다. 라테나가 흔들리기 시작한 것은 몇 년 전부터였다. 물가가 오르고 수출은 줄고 환율이 들썩이면서 외국 자본이 빠져나갔다. 작은 변화의 조각들이 쌓여 갑자기 큰 균열이 나타났다. 가장 먼저 흔들린 건 중산층이었다. 그들은 늘 열심히 살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아무리 노력해도 삶이 나아지지 않는 듯 했다. 왜 이렇게 된 거지? 젊은 노동자 아리는 매일 월급이 들어오면 반쯤은 세금과 월세로 사라지는 현실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먹고 사는 것조차 버거운데 미래를 생각할 여유는 없었다. 밤마다 그는 친구들과 좁은 방에 모여 나라 이야기를 했다. 돈은 더 안 남는데 물가는 오르는 현실, 집을 사는 것은 불가능한 꿈이 되어버린 현실, 회사는 구조조정을 반복하며 언제 잘릴지 모르는 불안. 모두는 자신이 뒤처졌다는 느낌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그 틈에 새로운 집단이 나타났다. 사람들은 그들을 평등회의라고 불렀다. 그들은 모두가 가난해진 것은 부유층 때문, 모두에게 똑같은 임금, 부자를 규제하고 통제해야 공평해진다고 외쳤다. 많은 시민들은 처음에는 그 말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시간이 지나자 가난에 지친 이들은 점점 그 말에 귀를 기울였다. 아린도 그랬다. 부자 몇 명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거라면 그들을 제어하는 게 맞는 것 아닐까? 그 생각은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자리 잡았다. 그러나 정작 부자들은 나라의 변화를 감지하자마자 빠르게 움직였다. 규제가 더 심해지면 사업을 해도 남는 게 없다. 자산을 지키려면 떠날 수밖에. 그러면서 외국으로 빠져나갔다. 기업들도 줄줄이 떠났다. 공장은 문을 닫았고 일자리는 사라졌다. 기업이 떠난 자리는 국가가 대신 채웠다. 평등회의는 국가 주도로 운영되는 기업을 내세웠고 사람들은 박수쳤다. 하지만 국영기업은 효율이 떨어졌고 수익도 나지 않았다. 국가는 점점 더 많은 돈을 찍어냈다. 그리고 그 돈은 결국 환율을 밀어올리고 물가를 흔들었다. 환율이 오르자 수입품 가격도 오르고 이는 다시 생활비 상승으로 이어졌다. 시민들은 더 궁핍해졌다. 이상한 악순환이 시작된 것이다. 그런데도 많은 가난한 시민들은 평등회의를 지지했다. 그 이유는 단순했다. 다른 선택을 할 여유가 없다. 지금보다 더 나빠지지는 않겠지. 부자들은 이미 도망가 버렸잖아. 이제 남은 건 우리뿐이야. 아린 역시 같은 생각을 했다. 그래, 우리가 단단히 뭉쳐야 한다. 지금의 불평등을 끝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생각과 다른 방향으로 흘렀다. 나라에서 가장 먼저 무너진 것은 금리였다. 환율 상승을 막기 위해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렸고 기업들은 더 큰 압박을 받았다. 대출이 막히자 중소기업들이 연이어 쓰러졌다. 사람들은 일자리를 잃었다.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은 국가가 지급하는 기본 생계비에 의존했다. 처음에는 그것이 삶을 버티는 유일한 희망처럼 보였다. 하지만 국가가 지원금을 계속 늘리기 위해서는 더 많은 세금을 걷어야 했고 이는 결국 남아있던 중산층마저 벼랑 끝으로 몰았다. 이 모든 과정이 이어지자 나라 전체의 생산력이 떨어졌다. 경제가 멈추면 사회는 숨을 쉴 수 없다. 그러던 어느 날 라테나 신문은 이렇게 적었다. 대공황 위험 경보 발효. 경제 전문가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경고했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저 매일을 버티기 바빴기 때문이다. 아리는 처음으로 불안함을 깊이 느꼈다. 이게 우리가 바라던 평등인가? 모두가 가난해지는 평등? 그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친구들은 일자리를 잃어 도시에 머물지 못하고 고향으로 내려갔고 부모 세대는 물가 상승에 휘청했고 젊은 세대는 미래를 계획할 수 없었다. 이제는 모두가 비슷해졌다. 정말로 평등해진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가난의 평등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린은 오래전에 떠났던 선배로부터 메시지를 받았다. 아린, 너도 빨리 생각해야 한다. 한번 경쟁에서 밀려나면 되돌아가기까지 아주 먼 길을 돌아야 해. 누군가는 방향을 잡아줘야 하고 이끌어줘야 하고 길을 보여줘야 해.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은 그냥 제자리에서 무너져 버려. 아린은 그 말이 마음 깊숙이 꽂혔다. 지금까지 그는 단지 가난 때문에 분노했고 분노 때문에 평등도 좋다는 생각을 했다. 그러나 나라가 무너지는 이유는 훨씬 복잡했다. 부자든 빈자든 모두 떠밀리듯 선택을 하고 있었고 그 선택의 결과가 나라 전체를 집어삼키고 있었던 것이다. 나라가 대공황에 가까워질수록 평등회의는 더 강한 통제를 주장했다. 그들은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 더 큰 단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시민들은 점점 더 숨을 쉴 수 없었다. 자유롭게 일할 수도 자유롭게 선택할 수도 없었다. 라테나는 그렇게 조금씩 조용히 가라앉았다. 누구도 한순간에 무언가를 바꾸지 않았다. 모두가 조금씩 다른 선택을 하며 결과적으로는 같은 곳으로 향했다. 그곳은 바로 가난의 평등이 지배하는 사회였다. 아린은 밤하늘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평등은 나쁜 것이 아니야. 하지만 방향을 잃은 평등은 모두를 바닥으로 끌고 가는구나. 지키고 이끌고 경쟁력을 붙잡아주는 누군가가 없으면 우리는 이렇게 끝없이 추락하는구나. 그리고 그는 아직 남아있는 선택지를 생각했다. 작지만 새로운 능력을 기르고 다른 나라의 기회를 찾고 스스로를 지키는 길. 가난해지는 나라에서도 살아남기 위해서는 결국 스스로 길을 만드는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렇게 그는 다시 첫걸음을 내디뎠다. 나라의 몰락 속에서도 살아남기 위한 작은 발걸음이었다. 그리고 그 발걸음은 라테나가 잃어버린 미래를 조금이나마 되찾기 위한 시작이기도 했다.